안녕하세요.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1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옵션을 이용한 투기와 해칭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 그거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을 이용한 투기와 해칭. 자,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투기나 해칭을 할 때는, 투기 같은 경우에는 선도 선물과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에는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옵션에만 포지션을 취하면 투기 거래가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해칭 거래는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한 경우, 그래서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롱 포지션 취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를 나중에 팔 일이 있는 사람이죠. 팔 일이 있는 사람은 팔 권리인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해서 해칭을 할 수가 있고,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해서 기초자산을 나중에 살 일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사서 보유를 하게 되면, 즉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해칭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 기호는 예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고, 그죠? T 시점에서의 기초자산 가격을 ST,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을 K, 만기를 라지 T 시점, 그 다음에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을 CT와 PT라고 할 때, 먼저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한 경우가 왜 투기 거래가 되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 시점에 콜옵션의 가격만큼의 금액을 대출받아서 그 금액으로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해요. 콜옵션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라지 T 시점이 돼서 그 돈 빌린 거는 갚고 콜옵션을 행사하든가 포기하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단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단순 수익률을 R로, 대문자 R로 주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단순 수익률 대문자 R, 그 다음에 아래 첨자 T, 라지 T는 이제 투자 기간, 스몰 T 시점에 시작해서 라지 T 시점까지 투자를 한다는 거고, 위첨자인 C 플러스라는 거는 콜 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돈을 빌려가지고 이 콜옵션을 사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금이 없어요. 그죠?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콜옵션을 사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0이 되죠.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분모가 단순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분모가 0이 돼야 되는데, 분모가 0이 되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분모의 0 대신에 x를 쓰고, 그 x가 양수인데 0으로 굉장히 가깝게 간다. 이렇게 해서 극한을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 부분은 이제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익과 페이오프가 같죠. 왜? 초기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페이오프와 수익이 똑같은데, 만기에 발생하는 페이오프, 만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콜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페이오프는 콜은 SK, 맥시멈 0,S 라지 T 빼기 K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T만큼 이제 돈 빌린 게 있잖아요. 빌린 거를 상환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CT ER 타우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된다. 여기서 마이너스 CT ER 타우를 맥시멈 이 괄호 안으로 집어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각각의 원소에 마이너스 CT ER 타우를 적용을 해주면, 그죠? 아이 휠마우스 컨트롤이 잘 안 돼. 해주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0에다가 마이너스 CT ER 타우를 해주면 마이너스 CT ER 타우가 되고, S 라지 T 빼기 K에다가 마이너스 CT ER 타우를 해주면 S 라지 T 빼기 K 마이너스 CT ER 타우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경우를 나눠보면 첫 번째 원소인, 맥시멈의 첫 번째 원소인 마이너스 CT ER 타우가 음수죠. CT가 양수고 E의 몇 승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두 개 곱한 거는 양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원소가 음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원소의 부호에 따라서 두 번째 원소가 플러스냐 0이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전체 맥시멈의 값이 결정이 된다. 두 번째 그 원소가 양수이면 맥시멈은 음수와 양수 중에 큰 놈 이렇기 때문에 값이 양수가 되고, 두 번째 저 원소가 0이 되면 음수와 0 중에 큰 놈 하면 0이 돼서 역시 맥시멈이 0이 되고, 두 번째 저놈이 음수가 되면 음수와 음수 중에서 큰 놈 하면은 둘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음수이긴 하죠. 그래서 맥시멈이 음수가 된다. 그래서 저 맥시멈의 부호가 두 번째 원소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두 번째 저 원소가 양수이냐 0이냐 음수이냐를 조건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if 그죠? if 이하의
조건을 보면 S 라지 t가 K 플러스 CT ER 타우보다 크면 그러면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해 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S 라지 t 빼기 K 빼기 CT ER 타우가 양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맥시멈의 두 번째 저 원소가 양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맥시멈이 음수와 양수 둘 중에 큰 놈, 요런 뜻이기 때문에 맥시멈 값이 양수인 SRT 빼기 K 빼기 CTER 타우라는 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 분수가 양수분의 양수인데 분모가 양수이면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형태가 되죠. 따라서 저 극한값은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지. 그 다음에 S라지t가 K 플러스 CTER 타우하고 같아지면 K 플러스 CTER 타우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RT 빼기 K 빼기 CTER 타우가 0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맥시멈을 보면 음수와 0 중에 큰 놈은 0이 되죠. 그래서 저 분수가 x분의 0이 돼서 분수 자체가 0이 돼버려요. 0에다 극한을 취해봐야 그냥 0이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S라지t가 K 플러스 CTER 타우보다 작기 때문에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라지t 빼기 K 빼기 CTER 타우가 돼서 맥시멈의 저 두 번째 원소가 음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수 두 개 중에서 큰 놈 이렇게 되니까 맥시멈 값이 음수가 된다. 그래서 저 분수가 음수가 되죠. 양수분의 음수 이렇게 되는데 그 음수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를 떼가지고 이 극한 밖으로 빼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그죠? 양수분의 양수인데 밑에 분모가 점점 작아져서 0으로 가니까 분수값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죠. 왜? 수익률이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죠? 굉장히 위험한 거래이다. 근데 동시에 만약에 S라지t가 K 플러스 CTER 타우보다 크기만 크면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의 단순 수익률을 실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거래가 된다. 따라서 투기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이런 투기 거래를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뭐 상황을 분석을 해봤을 때 만기의 기초자산 가격인 S라지t가 K 플러스 CTER 타워보다 커질 거라고 판단하는 투자자가 이러한 투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상이 적중하게 되면 대박을 치지만 그죠? 플러스 무한대의 단순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되지만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다. 마이너스 무한대의 쪽박을 찰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발행해서 파는 거니까 내수 중에 콜옵션 가격이 들어오겠죠. 그 놈을 시장에 예금해 뒀다가 나중에 만기에 그 라지티 시점에 인출하는 그런 경우에 이 단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단순 수익률 라지 R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이 스몰 t 라지 t 그 다음에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C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발행을 해서 번 돈을 발행해서 이제 콜옵션 팔아서 번 콜옵션 가격만큼을 은행에 예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은 없죠.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 수익률을 계산할 때 분모에 0이 들어가야 되는데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모를 x로 잡고 x가 양수인데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극한을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위에 분자 부분에 그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익하고 페이오프하고 같아지죠. 초기 투자금, 초기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만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 쓰면 된다는 이야기죠.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콜옵션의 숏 포지션 취했을 때 만기 페이오프는 마이너스 맥시멈 0,SRT 빼기 K고 그 다음에 CT라는 금액을 은행에 예금을 해놨다가 인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 CTER 타우라는 저런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 CTER 타우를 맥시멈 괄호 안으로 넣으려고 보니까 맥시멈 앞에 우선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저놈을 맥시멈 안으로 집어넣어서 각각의 원소에다가 곱해주면 음수가 맥시멈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맥시멈이 미니멈으로 바뀌어져요. 그죠? 맥시멈이 미니멈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1이 각각의 원소에 곱해져서 미니멈 0, 마이너스 S라지 플러스 K가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CTER 타우 더한 거를 괄호 안으로 넣어주면 CTER 타우를 각각의 원소에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니멈 CTER 타우, 마이너스 S라지 플러스 K 플러스 CTER 타우가 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저 원소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미니멈 전체의 부호가 결정이 되죠.
CT는 양수이고 E의 알타우도 양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원소는 양수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원소가 양수이면 두 양수 중에서 작은 놈 하면 양수가 돼서 미니멈 값이 양수가 되고, 두 번째 저놈이 0이면 양수와 0 중에 작은 놈 해서 0이 돼서 미니멈이 0이 되고, 두 번째 저놈이 음수이면 양수와 음수 중에서 작은 놈 하면 음수가 된다. 그래서 미니멈이라는 저놈의 부호는 두 번째 원소의 그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나눌 때 사용하는 if 다음에 나오는 조건문은 두 번째 원소가 양수이냐, 0이냐, 음수이냐라는 걸 이 조건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S 라지 t가 K 플러스 CT ER 타우보다 큰 경우에는 좌변에 있는 S 라지 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마이너스 S 라지 t 플러스 K 플러스 CT ER 타우가 음수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잠깐만. 그래서 양수하고 음수 중에서 작은 놈, 미니멈 값이, 그죠? 양수하고 음수 중에서 작은 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니멈 값이 음수가 된다. 그래서 분수를 보면 양수분의 음수인데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수의 그 마이너스 부분을 극한 밖으로 빼내면 양수분의 양수에서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 극한값이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데, 극한값 밖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극한값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S 라지 t가 K 플러스 CT ER 타하고 같아 버리면, 그러면 S 라지 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마이너스 S 라지 t 플러스 K 플러스 CT ER 타우가 0이 되죠. 그래서 미니멈을 보면 양수하고 0 중에서 작은 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니멈 값이 0이 된다. 그래서 x분의 0은 0이고 0에다가 극한을 취해봤자 0이다. 이번에는 S 라지 t가 K 플러스 CT ER 타우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도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마이너스 S 라지 t 플러스 K 플러스 CT ER 타우가 양수가 되죠. 그래서 미니멈을 보면 양수하고 양수 중에서 작은 놈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게 더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양수이긴 하지. 그래서 양수분의 양수인 분수에서 분모 부분을 0으로 보내는 거니까 극한값이 플러스 무한대로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순 수익률이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이 투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잘 되면 대박을 치게 되지만 못 되면 쪽박 차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동시에 S 라지 t가 기초자산의 만기 시점의 가격인 S 라지 t가 K 플러스 CT ER 타워보다 작은 경우에는 플러스 무한대에 대박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고수익을 노리는 거래, 즉 투기 거래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투기 거래는 S 라지 t가 K 플러스 CT ER 타워보다 작을 거라고 판단한 투자자가 이런 투기 거래를 할 거고, 예상이 적중하면 플러스 무한대에 대박을 치지만 예상이 빗나가서 S 라지 t가 K 플러스 CT ER 타워보다 커지면 그러면 쪽박을 찰 수도 있다. 그런 거래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한 경우를 봅시다.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풋옵션 가격만큼 대출을 받아서 풋옵션을 사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단순 수익률을 보면 마찬가지로 초기에 현금 흐름이 합쳐서 0이 되는 거죠. 돈 빌려가지고 그걸로 풋옵션을 사니까. 그래서 이 단순 수익률을 계산할 때 분모가 0이 돼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모를 x로 잡고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게 된다. 그 다음에 분자는 역시 그 초기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만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 고려를 하면 된다. 만기에 풋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 만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페이오프는 맥시멈 0,K-S 라지 t이고, 그 다음에 대출을 PT라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아가지고 롱 포지션을 취했었기 때문에 대출금의 원리 합계를 갚아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PT ER 타우라는 현금 흐름이 만기 시점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PT ER 타우를 맥시멈 안으로 집어넣으면 각각의 원소에 마이너스 PT ER 타우를 적용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맥시멈 마이너스 PT ER 타우, K 마이너스 S 라지 t 빼기 PT ER 타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원소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맥시멈 전체의 부호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문은 전부 다 두 번째 원소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를 나타내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S 라지 t가
k 빼기 pt er 타우보다 크면 그러면 s 라지 t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k 마이너스 s 라지 t 빼기 pt er 타우가 음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음수하고 음수 중에서 큰 놈은 어쨌든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맥시멈 값이 음수가 되고, 그래서 x분의, 그러니까 양수분의 음수인데 분모를 양의 방향에서 0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극한 밖으로 빼내고 생각을 해보면 양수분의 양수인데 분모가 점점 작아지는 케이스니까 이 극한값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될 텐데 그 극한값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그러한 최종 결과를 얻게 될 거고, 만약에 S 라지 t가 K 빼기 PT ER 타하고 같아지면 S 라지 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K-S 라지 t 빼기 PT ER 타워가 0이 되죠. 그래서 음수와 맥시멈을 보면 음수와 0 중에서 큰 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맥시멈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x분의 0은 0이 되고 0에다 극한값을 취해봐야 0이다. S 라지 t가 K-PT ER 타워보다 이거 한 개를 굴리면 그죠? 휠 마우스가 나는 한 개를 굴렸는데 이게 이 걸리는 게 있잖아. 티릭 걸리는 게 있잖아. 이게 인식이 뭐 한 개 반이라던가 뭐 두 개라던가 하여튼 그렇게 인식이 되나 봐. 나는 한 개를 굴렸는데 이게 두 칸씩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다시 S 라지 t가 K 빼기 PT ER 타워보다 작은 경우에는 S 라지 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K-S 라지 t 빼기 PT ER 타워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맥시멈을 보면 음수와 양수 중에 큰 놈 이렇게 해서 맥시멈 값이 양수가 되죠. 그래서 양수분의 양수인데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도 이 수익률이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를 오가는 굉장히 극단적인 위험한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S 라지 t가 K-PT ER 타우보다 작기만 작으면 플러스 무한대에 대박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고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투기 거래라고 할 수가 있다. 물론 이러한 거래를 누가 하느냐? 만기 시점의 기초자산의 가격인 S 라지 t가 K-PT ER 타워보다 작을 거라고 판단하는 투자자가 이러한 거래를 할 거고, 예상이 적중하면 대박을 치고 예상이 빗나가서 S 라지 t가 K 빼기 PT ER 타워보다 커지기만 하면 쪽박 차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투기 거래다. 그 다음에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발행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 풋옵션 가격만큼 내 수중에 들어오겠죠. 그 들어온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해놨다가 라이트 시점에 예금을 인출하는 그런 경우를 살펴봅시다. 그런 경우에 단순 수익률은 역시 초기 투자금이 없죠. 그래서 분모에 0이 들어가야 되는데 0이 들어가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모를 x로 잡고 x가 양수인데 0으로 간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 부분은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데 초기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만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 고려를 하면 된다.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풋옵션의 숏 포지션 취했을 때 만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페이오프는 마이너스 맥시멈 0, K-S 라지 t가 되고, 그 다음에 PT라는 금액을 예금을 해놨다가 인출을 하게 되면 플러스 PT ER 타워라는 현금 흐름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이 괄호 안으로 맥시멈 괄호 안으로 집어넣고 싶은데 우선 맥시멈 앞에 붙어 있던 저 마이너스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마이너스를 난 하나 움직였는데 이게 두 개씩 막 나와. 마이너스를 맥시멈 안으로 집어넣으면 맥시멈이 미니멈으로 바뀌고 각각의 원소에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가 된다. 그래서 미니멈 0, 마이너스 k 플러스 s 라지 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t er 타우 더하는 거를 이 미니멈 괄호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pt er 타우, 마이너스 k 플러스 s 라지 t 플러스 pt er 타우 이렇게 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 두 번째 원소가 양수이냐 음수이냐 0이냐에 따라서 이 미니멈 전체의 결과가 그 부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그 조건문이 두 번째 원소가 음수이냐 양수이냐 0이냐 요거를 조건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S 라지 t가 K 빼기 PT ER 타워보다 커지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마이너스 K 플러스 S 라지 t 플러스 PT ER 타워가 양수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미니멈의 두 번째 원소가 양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양수하고 양수 중에서 작은 놈이기 때문에 미니멈 값은 무조건 양수가 된다. 그래서 양수분의 양수인데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양수분의 양수인데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 함수 전체 이 극한값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 그 다음에 S라지T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마우스가 상당히 말을 안 듣거든요. 이 마우스를 갈아야 되나? 마우스 새 건데 마우스가 안 듣는데 이 키보드로 하려고 하면 딴 게 움직이도록 돼 있어가지고 환장하겠어. 이게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해가지고 이 컨트롤을 하려고 보니까 이 방송 장비를 켜놔가지고 방송 장비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골치 아프네. 자, S라지T가 K 빼기 PT ER타우하고 같으면 그러면 두 번째 그 원소가 0이 되죠. 그죠? K 빼기 PT ER타우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S라지T 플러스 PT ER타우가 0이 되죠. 그래서 미니멈을 보면 양수와 0 중에 작은 놈이기 때문에 미니멈이 0이 되죠. 그래서 x분의 0은 0이고 0에다 극한값을 취해봐야 0이다. 그 다음에 S라지T가 K 빼기 PT ER타우보다 작아지면 이번에도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마이너스 K 플러스 S라지T 플러스 PT ER타우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미니멈 양수, 음수 해서 둘 중에 작은 놈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미니멈 값이 음수가 된다. 그래서 양수분의 음수의 극한을 취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음수 부호인 마이너스를 극한 밖으로 빼놓고 생각을 하면 저 극한 값은 양수분의 양수인데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단순 수익률이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라지T가 K 빼기 PT ER타우보다 커지기만 하면 플러스 무한대에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고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투기 거래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는 S라지T가 만기 시점의 기초자산의 가격인 S라지T가 K 빼기 PT ER타우보다 클 거라고 판단하는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이 투기 전략이고, 이게 만약에 빗나가게 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봐. 그래서 진짜. 그래서 기초자산에는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옵션에만 포지션을 취하면, 그죠? 큰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추구하는 거래, 즉 투기 거래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콜 옵션에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취한 경우, 그다음에 풋 옵션에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취한 경우가 전부 다 투기 거래가 됐었죠. 다만 노림수가 다를 뿐이다. 어떤 경우에 대박을 치는지 그 조건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죠? 그 조건에 따라서 노림수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 성격상 고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거래라는 점에서 옵션에만 포지션을 취하면 투기 거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해칭 거래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그 위험을 없애거나 줄이는 그러한 거래를 해칭 거래라고 했는데,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 취한 경우에 어떤 위험에 직면을 하게 됩니까? 기초자산을 롱 포지션 취하는 경우에 수익은 S라지T 빼기 ST죠. 그죠? 기초자산 초기에 돈 주고 사니까 마이너스 S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권리가 나한테 생겼죠. 그래서 권리가 생기면서 발생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ST고, 그 권리가 없어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S라지T지. 처분을 하게 되면 S라지T라는 금액이 나한테 들어오잖아. 그래서 수익이 뭡니까? 어떤 자산의 포지션을 취할 때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생겨서 사라질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합이니까 수익이 S라지T 빼기 ST가 되죠. 근데 이 경우에 S라지T가 ST보다 커지면 나중에 미래 시점에 이 기초자산의 가격인 S라지T가 현재 기초자산의 가격인 ST보다 커지기만 하면 수익이 양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걱정이 되지 않아. 그리고 오르면 오를수록 좋아. 수익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S라지T가 ST보다 커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죠? 그러면 전혀 걱정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S라지T가 S스몰t보다 작게 되면 수익이 음수가 되고, S라지T가 ST보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이제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S라지T가 ST보다 작아질지도 모르고, 작아질 때 얼만큼 더 작아질지, 그래서 손실이 얼마나 크게 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 투자자가 직면해 있는 가격 변동 위험이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이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해서 지금 기초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기초자산을 팔 일이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팔 권리인 풋옵션을 사서 보유를 하게 되면 위험을 해칭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해서 풋옵션을 동시에 보유를 해요. 그러면 풋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의 수익은 맥시멈 0,K-S-T 빼기 PT가 되죠. 맥시멈 0,K-S-T 빼기 PT가 된다.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풋옵션 페이오프부터 먼저 보면 풋옵션의 페이오프, 만기에 발생하는 페이오프는 콜옵션 페이오프에서 SRT하고 K하고 순서를 바꾼 거라 그랬잖아. 콜옵션의 페이오프는 뭡니까? 콜은 페이오프, 콜은 SK, 콜은 SK라 그랬잖아. 거기서 SK의 순서를 바꾸면 맥시멈 0,K-S-RT가 되죠. 이게 만기에 풋옵션과 관련되는 권리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요 페이오프죠. 맥시멈 0,K-S-RT. 그리고 이 풋옵션을 취득할 때 발생한 현금 흐름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PT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풋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수익이 되겠죠. 얘네 둘을 더해보면, 그죠? combined profit, 최종 수익은 이렇게 되죠. SRT 빼기 ST하고 maximum 0,K-S-RT 마이너스 PT 요 두 개를 더한 건데, 요거를 경우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SRT가 K보다 큰 경우에는 SR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봐요. 그러면 K-SRT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맥시멈을 보면 0하고 음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0이에요. 그래서 맥시멈이 0으로 사라지고 남는 놈은 SRT 빼기 ST 빼기 PT만 남게 되고, SR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SR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K-SRT가 양수가 돼. 그래서 맥시멈을 보면 0하고 양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양수인 K-SRT가 맥시멈 값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앞에 원래 있던 SRT하고 맥시멈에서 튀어나온 마이너스 SRT하고 서로 상쇄가 되고, 그 다음에 맥시멈에서 나온 K가 살아남게 돼서 K-S 스몰 t 마이너스 PT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 지금 애초에 걱정이었던 게 뭐예요? SRT가 올라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는 땡큐지. 그죠? 그거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SRT가 지금, K보다 커지면 프로핏이 SRT 빼기 ST 빼기 PT가 되어 있어서 SRT가 커지면 커질수록 프로핏이 커지죠. SRT가 K를 넘어서서 커지면 커질수록 프로핏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SRT 값이 커져서 수익이 증가할 여지는 그대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수익이 증가할 여지는 남겨놓고 똑같지는 않죠. 그죠? 왜냐하면 원래 SRT, 그 기초자산에만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수익은 SRT 빼기 ST이기 때문에 SRT가 ST를 넘어서기만 하면 양의 수익을 보지만 지금 이 combined profit을 보면, 그죠? SRT가 K보다 큰 경우에 수익이 저렇게 주어져 있고, 그죠? SRT가 ST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PT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양의 수익은 아닌 거죠. 그죠? SRT가 ST하고 똑같아지더라도 0이 안 돼, 수익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래서, 원래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만 취한 경우보다는 그 수익이 좀 떨어져요. 똑같은 경우. SRT가 같은 값일 경우 떨어지지만, SRT가 커짐에 따라서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은 거지. 그죠? 프로핏 이퀄 SRT 빼기 ST 빼기 PT. SRT가 K보다 큰 경우에 프로핏 이퀄 SRT 빼기 ST 빼기 PT이기 때문에 여기서 SRT가 커지면 커질수록 프로핏도 커지죠. 그죠? 그래서 원래 경우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죠?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 때 수익이 커지는 그러한 여지는 남겨놓게 되는 거죠. 반대로 SRT가 K보다 작은 경우에 는 프로핏이 K-ST 빼기 PT로 상수값으로 고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원래 걱정이 뭐였습니까? 기초자산에만 롱 포지션을 취한 경우에는 수익이 SRT가 ST보다 작아지면 수익이 음수가 되고, SR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손실이 점점 커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죠? 이 경우에는 컴바인드 프로핏을 보면, 동시에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같이 취했을 경우에 프로핏을 보면 SRT가 K보다 작아지면 SRT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프로핏이, 그러니까 손실이 K-ST 빼기 PT로 딱 고정이 돼버리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SRT 값이 떨어지면서 손실의 폭을 예상할 수가 없고, 손실이 뭐 천문학적인 손실도 볼 수 있고, 뭐 이러한 상황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손실을 보긴 보는데 손실의 규모를 K-ST 빼기 PT 수준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손실은 보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만 취했을 경우에 떠안게 되는 손실의 위험이
풋옵션에 추가적으로 롱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제거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거될 뿐만 아니라 기초 자산에만 포지션을 취할 경우에 누릴 수 있는 양의 수익 또한 어느 정도 보전할 수가 있게 된다. 특히 SRGT가 증가할 때 수익이 커지는 여지는 남겨놓게 된다 이 말이죠.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된다. 기초 자산에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프로핏 이퀄 SRGT 빼기 ST이기 때문에 절편이 마이너스 ST이고 기울기가 1인 이런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때 SRGT가 ST보다 커지게 되면 양의 수익을 얻게 되고 SRGT가 ST보다 작아지게 되면 음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SRGT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ST보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실의 폭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익을 볼 여지는 전혀 걱정이 아니야. SRGT가 ST보다 커져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저거는 전혀 문제가 아닌데 SRGT가 ST보다 떨어지는 게 걱정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볼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 투자자가 이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 취한 투자자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혹은 줄이기 위해서 풋옵션에 동시에 롱 포지션을 취하면 풋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프로핏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보면 그래프를 합친다는 게 뭡니까? 각각의 SRGT 수준에서 빨간색 그래프의 함수값과 파란색 그래프의 함수값을 더한다는 이야기고 시작점은 저 절편 부분부터 하겠죠. SRGT가 0일 때의 빨간 저 함수의 함수값은 K-PT이고 SRGT가 0일 때 파란색 함수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ST죠. 그래서 저 두 개를 합치면 이러한 값에서 시작을 해서 K-PT-ST라는 저러한 값에서 시작을 해서 SRGT가 0과 K 사이에서 증가를 할 때 SRGT가 0과 K 사이에서 증가를 할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할 때 빨간색 선은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를 하죠. 그래서 증감이 서로 상쇄돼서 합성한 저 하얀색 combined profit은 평평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겠죠. 똑같은 값을. 그러니까 증가를 하려고 하면 감소를 시키고 증가를 하려고 하면 감소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원래 시작한 그 값대로 쭉 간다는 거죠. K를 넘어서면서부터 빨간색 선이 정체되어 있는데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하기 때문에 합성한 저 흰색 선도 기울기 1로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요렇게 해놓고 보니까 뭡니까? SRGT가 떨어지더라도 손실의 폭이 K-PT-ST로 한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K-PT 빼기 ST보다 더 큰 손실은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RGT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최대 손실 폭이 딱 고정이 돼 버려요. 물론 손실 자체가 고정되는 건 아니지. SRGT가 그죠? K보다 흰색 선의 X절편, 그죠? 흰색 선의 X절편. 조 영역과 그다음에 SRGT가 K인 저 영역 사이에 보면 손실은 손실인데 손실 폭이 변하긴 변하죠. 그죠? SRGT가 저 X절편, 그죠? X절편. 저 부분보다 내려가기 시작하면 SRGT 값이 X절편 값보다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하얀색 선에 의하면 손실을 보기는 보는데 손실이 점점 증가하긴 하는데 그래도 맥시멈 값이 딱 고정이 최대 손실 폭이 K-PT-ST 수준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걸 딱 이제 상수값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최대 손실 폭을 어떤 그 상수값으로 고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SRGT 값이 폭락했을 때 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은 제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해칭을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그러니까 걱정하는 그런 우려하는 상황은 제거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RGT가 증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살려놓은 거죠. SRGT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하얀색 선을 보면 그 양의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기초 자산에만 롱 포지션을 취한 저 파란색 선과 비교를 하면 수익이 좀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RGT가 커질 때 그 양의 수익을 보고 그다음에 그 수익이 점점 커지는 SRGT가 커짐에 따라서 한정없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놓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풋옵션을 이용한 해칭이다. 그래서 이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한 경우에는
나중에 팔 일이 있기 때문에 팔 때 가격이 얼마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팔 권리인 풋옵션을 사서 보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SRIT가 폭락했을 때 볼 수 있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폭등했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살려두는 그러한 형태의 해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숏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수익은 마이너스 괄호 열고 SRIT 빼기 ST가 되겠죠.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수익에 마이너스 1을 곱한 형태가 되죠. 이때 SRIT가 ST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 수익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SRIT 값이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큰 이익을 보게 된다고요. 그죠? SRIT가 ST보다 작아지면 양의 수익인데 SRI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큰 수익을 보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SRIT가 ST보다 커지면 음의 수익, 즉 손실을 보게 되는데 SRIT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손실을 보는 그래서 폭등 기초자산의 가격이 폭등 할까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 취한 투자자가 직면해 있는 가격 변동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없애려면 지금 이 사람은 숏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미래에 살 일이 있는 거잖아.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살 일이 있을 경우에 이 숏 포지션을 취한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살 일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사서 보유를 하게 되면 이러한 위험을 해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콜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해서 콜옵션을 보유를 하게 되면 콜옵션을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수익은 맥시멈 0, SRIT 빼기 K 빼기 CT가 된다. 콜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만기의 현금 흐름인 페이오프는 콜은 SK, 맥시멈 0, SRIT 빼기 K고 처음에 롱 포지션 취하면서 그 취득할 때, 콜옵션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초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CT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게 콜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콜옵션에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수익은 맥시멈 0, SRIT 빼기 K 빼기 CT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총 수익은 이렇게 두 개를 합친 마이너스 괄호 열고 SRIT 빼기 ST 플러스 맥시멈 0, SRIT 빼기 K 빼기 CT 이렇게 되는데 SRIT가 K보다 크면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RIT 빼기 K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맥시멈을 보면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맥시멈 값이 양수인 SRIT 빼기 K가 된다고. 그래서 맥시멈이 SRIT 빼기 K가 되기 때문에 맥시멈에서 나온 SRIT하고 원래 있던 저 마이너스 SRIT하고 상쇄가 되고 맥시멈 마이너스에서 나온 마이너스 K가 살아남아서 ST 빼기 K 빼기 CT 이러한 값이 되고 SRI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RIT 빼기 K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0과 음수 중에서 큰 값은 0이죠. 그래서 맥시멈이 0이 돼서 사라져요. 그래서 남는 값은 마이너스 SRIT 플러스 ST 빼기 CT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 지금 원래 걱정이 뭐였습니까? SRIT가 ST보다 커져서 폭등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손실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고 그랬죠. 그죠? 폭등을 하는 경우에. 근데 이렇게 이제 컴바인드 프로핏을 구해보니까 SRIT가 K보다 크면서 폭등을 하게 되더라도 손실의 폭이 ST 빼기 K 빼기 CT 수준으로 상수값으로 한정이 돼버리죠. 상수값이 돼버린다고. 그런데 반면에 원래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수익을 보면 SRIT가 ST보다 작아지게 되면 수익이 양이고 특히나 SRI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수익이 커지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이 컴바인드 프로핏을 보면 SRIT가 K보다 작게 되면 그죠? 프로핏이 마이너스 SRIT 플러스 ST 빼기 CT가 돼서 SRI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마이너스 SRIT는 그만큼 커져서 프로핏이 커지는 그러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 걱정하던 그죠? SRIT 값이 폭등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그 가능성을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SRIT가 K보다 크게 되면 손실의 폭이 상수값으로 한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SRIT가 아무리 폭등하더라도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손실이 상수값으로 고정이 돼버리고 동시에 SRIT 값이 폭락할 때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고 폭락하면 할수록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살려놓는 거지. SRIT가 K보다 작아졌을 경우에 프로핏이 마이너스 SRIT 플러스 ST 빼기 CT가 되기 때문에 SRIT가
폭락해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마이너스 S 라지티는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수익이 그만큼 커지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폭등할 때 볼 수 있는 엄청난 수익, 그렇죠, 손실, 음의 수익, 그죠, 손실 부분은 제거를 해서 최대 손실폭을 ST 빼기 K 빼기 CT 수준으로 고정을 해버려서 그러한 폭등으로 인한 가격 폭등으로 인한 손실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가격이 폭락할 때 S라지티 값이 폭락할 때 수익이 한정없이 증가할 수 있는 그 여지는 그대로 살려놓게 되는 어느 정도 살려놓게 되는 그러한 해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걱정하던 그러한 상황은 제거하고 유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살려놓는 그러한 해칭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된다.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하면 프로핏이 마이너스 S 라지티 플러스 ST이기 때문에 절편이 ST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러한 파란색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S 라지티가 폭락하게 되면 S 라지티가 ST보다 작아지기만 하면 양의 수익을 보게 되고 반대로 S라이티가 폭등해서 ST보다 커지면 음의 손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S라이티가 ST보다 작아지는 건 전혀 걱정이 아니야.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냥 고마울 뿐이고 S라이티보다 S스몰티보다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안 돼. 안 되는데 S라이티가 ST보다 커질까봐 지금 문제인 거고 S라이티가 ST보다 많이 커지면 많이 커질수록 천문학적인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그죠? ST보다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그게 이제 이 투자자가 직면해 있는 가격 변동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걸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은 숏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미래에 살 예정인 거잖아. 그래서 살 권리인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동시에 취하게 되면 콜옵션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프로핏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고 했죠. 빨간색 저러한 프로핏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성을 해보면 각각의 S라지티 수준에서 빨간색 그래프의 함수값과 파란색 그래프의 함수값을 단순히 더하는 거죠. 먼저 S라지티가 0일 때 파란색 그래프의 함수값인 ST와 빨간색 그래프의 함수값인 마이너스 CT를 합쳐보면 ST 빼기 CT라는 저러한 값이 되고 저기서부터 0과 K 사이에서 S라지티가 증가를 하게 되면 빨간색 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파란색 선만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기 때문에 합성한 저놈도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는 형태가 됐다가 K를 지나면서부터 S라지티가 K를 지나가면서부터 빨간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할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를 하게 되죠. 따라서 증감이 서로 상쇄돼서 합성한 combined profit 값이 평평한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파란색 선과 저 흰색 선을 비교를 해보면 기초자산의 단독으로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 어떠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까? S라지티가 폭등할 때 이제 한정없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저런 가능성이 있는 게 이 파란색 선의 위험이었죠. 그죠? 단독으로 기초자산에만 숏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위험이었는데 그 위험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죠. S라지티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저 하얀색 평평한 부분 수준까지만 손실을 보고 그 이상의 손실은 보지 않게 되는, 그래서 손실의 폭을 한정 짓는, 그래서 이 S라지티가 아무리 폭등을 하더라도 최대한 볼 수 있는 손실을 저런 수준으로 묶어두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 반면에 S라지티 값이 폭락하게 될 경우에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살려놓는 거죠. 물론 파란색 선과 흰색 선을 비교를 해보면 파란색 선이 S라이티가 폭락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수준보다 흰색 선의 수익이 좀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CT만큼 더 낮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라이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수익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라는 사실은 같죠. 그래서 S라지티가 폭등할 때 무한정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제거를 하면서 동시에 S라지티가 폭락할 때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살려두는 그러한 해칭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게 콜옵션을 이용한 해칭 거래. 자, 그런데 이 그래프만 보면, 그죠? 앞에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느꼈겠지만 풋옵션을 이용한 해칭하고 콜옵션의 롱 포지션 취한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콜옵션을 이용한 해칭 그래프하고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한 그래프하고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이다. 왜?
풋옵션을 이용한 해칭, 콜옵션을 이용한 해칭 이런 거는 해칭 거래이고 그다음에 콜옵션에만 롱 포지션을 취하거나 풋옵션에만 롱 포지션을 취한 경우는 투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최종적인 그래프가 비슷하다고 해도 전혀 성격이 다른 거래라는 사실에 유의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방금 했던 이 해칭 거래와 관련해서 이름이 붙어 있어. 이름이 붙어 있어. 그죠? covered call, covered call, covered call. 그죠? 덮어진 콜.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커버라는 게 이제 뭐 보호하다. 그죠? 뭐 지원하다 뭐 이런 거잖아. 그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cover me. 나를 엄호하시오. 그리고 뭐 한 명이 이제 돌진을 하면서 총 들고 뭐 적과 막 저기 사격 막 하고 이렇게 총질을 하다가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 총격전. 그래. 좋은 말이네. 총격전을 벌이다가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저쪽으로 뛰어들 테니까 당신이 나를 엄호하시오. 이런 거 할 때 cover me 이런 말을 쓰죠. 나를 엄호하라. 그때 그 커버야, 커버. 커버가 이제 덮는다, 뚜껑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뭔가 이제 돌진을 할 때 엄호한다. 그죠? 보호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covered call 이라는 거는 콜 옵션을 이용한 그 해칭 전략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히 거꾸로 뒤집은 거야. 왜 뒤집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냥 콜 옵션을 이용한 해칭에다가 커버드 콜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죠? 반대로 생각했다. 맞아. 맞아. 원래 내 프로텍티브 풋하고 헷갈렸어. 커버드 콜은 그 콜 옵션을 이용한 해칭, 콜 옵션을 이용한 해칭하고 아이씨 막 헷갈리네. 콜 옵션. 맞아. 아이씨. 커버드 콜은 방금 우리가 다뤘던 그죠?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하고 콜 옵션의 롱 포지션 취한 전략 있잖아요. 콜 옵션을 이용한 해칭. 그거를 정확히 거꾸로 뒤집은 거야. 맞네. 처음에 설명했던 게 맞네. 이게 조심해야 돼요. 나도 막 헷갈리는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근데 이거를 왜 헷갈리게 그렇게 해놨는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앞에서 방금 했던 이거 있잖아요. 그 콜 옵션을 이용한 해칭. 그거를 그냥 커버드 콜이라고 하면 안 되나? 그죠? 그거를 그냥 커버드 콜이라고 하면 안 되나? 이거 콜 옵션을 이용한 해칭 요거를 그냥 커버드 콜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해칭 전략이니까 근데 요 놈을 휙 뒤집어가지고 뒤집어서 나타낸 거를 커버드 콜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놈을 커버드 콜이라고 붙여놨어. 그래서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콜 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해서 구성한 투자 전략을 커버드 콜이라고 부른다. covered call.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우리가 방금 했던 그 해칭은 그죠? 콜 옵션을 이용한 해칭은 기초 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하고 콜 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했잖아. 그거를 정확히 포지션을 전부 다 반대로 한 거야. 기초 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콜 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해서 구성한 투자 전략. 그거를 커버드 콜이라고 하고 처음에 다뤘던 풋 옵션을 이용한 해칭 그죠? 기초 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풋 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해서 구성한 전략. 이거는 또 그냥 그대로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이름 붙여놨어. 보호적 풋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근데 번역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읽는 그대로 영어 읽는 그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protective put. protect가 뭐예요? 보호한다는 뜻이죠. 커버나 protect나 뭐 다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 썼는지 모르겠어. covered call, covered put 이렇게 하거나 protective call, protective put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뭐 다양성을 좋아하는지 영어권 사람들 보면 똑같은 걸 똑같은 표현으로 하기 싫어해. 그죠? 하여튼 그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 취하고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해서 구성한 투자 전략. 정확히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그 풋옵션을 이용한 해칭 전략 있잖아요. 해칭 있잖아요. 그 놈에 대해서 이름을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나도 헷갈리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난번에 요거 이전에 쓴 책 있잖아요. 요거 이전에 쓴 책. 선물과 옵션의 수리적 이해. 여러분이 보면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책이야. 도서관에 가서 혹시 빌려볼 수 있는 사람 한번 빌려보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가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수준을 낮춰가지고 그 수학 다 빼고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 선물과 옵션의 수리적 이해. 그 책을 펼쳐보면 모든 게 다 수학이야. 모든 게 다 수학이야. 그래서 하여튼 그 책에 보면 그 책에 설명을 잘못 해놨어. 나도 그게 헷갈려가지고 그 책에서는 우리가 방금 다뤘던 이 콜옵션을 이용한
그 해칭 전략 그거를 커버드 콜이라고 그냥 써놨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어가지고 요 책을 쓸 때는 그거를 수정을 하고 그 선물과 옵션의 수리적 이해에서는 좀 그걸 설명을 잘못했다라는 거를 이제 이 책에다 적어놨어. 적어놔서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프로텍티브 풋은 풋 옵션을 이용한 해칭 전략이 맞는데 커버드 콜은 콜 옵션을 이용한 해칭 전략을 뒤집은 거야. 좀 달라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기 써놨네. 풋 옵션을 이용한 해칭이 바로 프로텍티브 풋이고 콜 옵션을 이용한 해칭에서 기초자산과 콜 옵션 모두 포지션을 반대로 취하면 커버드 콜이 된다. 라는 걸 적어놨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자 커버드 콜은 콜 옵션에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프로핏이 S-t 빼기 ST가 돼서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마이너스 ST인 이런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동시에 콜 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 네,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콜 옵션의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취한 거, 풋 옵션의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취한 거, 프로핏 그래프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계속 나올 거야 얘네가. 그래서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을 합성을 해보면 즉 각각의 S-t 수준에서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에 그 함수값을 더해보면 S-t가 0일 때의 함수값을 더하면 CT와 마이너스 ST를 합쳐서 이러한 점에서 시작이 될 거고 S-t가 0과 K 사이에서 증가를 해 갈 때 빨간색 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하기 때문에 합성한 저 흰색 선도 기울기 1로 증가하는 선으로 그려질 거고 K를 지나면서 S-t가 K를 지나가면서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할 때 빨간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를 해서 컴바인 프로핏이 흰색 선이 정체된 저러한 상수 함수를 나타내게 된다. 그 다음에 프로텍티브 풋은 아까 했던 그 전략이죠. 그죠? 풋 옵션을 이용한 해칭이죠.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그래서 프로핏이 S-t 빼기 ST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마이너스 ST인 저러한 파란색 선이 되고 그 다음에 풋 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요 두 개를 각각의 S-t 수준에서 빨간색 함수의 함수값과 파란색 함수의 함수값을 더해서 합성을 해보면 S-t가 0일 때의 함수값은 K 빼기 PT하고 마이너스 ST를 더해서 이러한 K 빼기 PT 빼기 ST라는 저기서 시작을 해서 S-t가 0과 K 사이에서 증가할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할 때 빨간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증감이 상쇄돼서 합성한 컴바인 프로핏도 상수값 정체되어 있는 걸 증감이 상쇄돼서 정체되어 있는 저런 상수값을 나타내게 되고 S-t가 K를 넘어서면서부터 빨간색 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하기 때문에 컴바인 프로핏도 저렇게 기울기 1로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 이게 커버드 콜과 프로텍티브 풋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하래. 자, 커버드 콜은 기초 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콜 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해서 구성한 투자 전략이고 프로텍티브 풋은 기초 자산의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의 풋 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해서 구성한 투자 전략이다. 그래서 풋 옵션을 이용한 해칭이 바로 프로텍티브 풋이고 콜 옵션을 이용한 해칭에서 기초 자산과 콜 옵션의 포지션을 전부 다 반대로 취한 게 커버드 콜이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프로핏이 S-t 빼기 ST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마이너스 ST인 저러한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동시에 콜 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이러한 빨간색 그래프를 얻게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S-t가 0일 때의 빨간색 선의 함수값은 CT고 파란색 선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ST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더한 CT 빼기 ST 저기에서 합성한 컴바인 프로핏이 출발을 해가지고 S-t가 0과 K 사이에서 증가를 할 때 빨간색 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하기 때문에 합성한 컴바인 프로핏도 기울기 1로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 S-t가 K를 지나가게 되면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할 때 빨간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증감이 서로 상쇄가 돼서 S-t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저러한 상수값을 나타내게 된다. 이게 커버드 콜이고 프로텍티브 풋은 먼저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프로핏이
S 라지 t 빼기 S 스몰 t가 되기 때문에 절편이 마이너스 ST고 기울기가 1인 저러한 파란색 선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이러한 빨간색 그래프를 얻게 되는데, 요 두 개를 합성을 하게 되면 이러한 컨바인드 프로핏을 얻게 된다. S 라지 t가 0일 때의 빨간색 그래프의 함수값은 k-pt이고 파란색 그래프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st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친 k 빼기 pt 빼기 st라는 저 점에서 시작을 해서 S 라지 t가 0과 k 사이에서 증가를 할 때 함수값은 그 파란색 함수가 기울기 1로 증가할 때 빨간색 함수가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증감이 서로 상쇄돼서 평평한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S 라지 t가 K를 넘어서게 되면 빨간색 그래프가 정체되어 있을 때 파란색 그래프가 기울기 1로 증가하기 때문에 combined profit도 기울기 1로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프로텍티브 풋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까지 했던 이 해칭은 뭐였습니까? 콜옵션 한 개를 이용을 하거나 풋옵션 한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칭을 하는 이야기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콜옵션과 풋옵션을 모두 다 이용한 해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풋콜 패러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풋콜 패러티하고 관련이 있어서 풋콜 패러티를 이용한 해칭이 이렇게 되는데,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콜옵션과 풋옵션을 모두 이용해서 하는 해칭인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해버리면 완벽하게 해칭이 돼. 완벽하게 해칭이 된다고. 그래서 뭐 변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손실의 폭이 뭐 최대치가 이만큼 되고 그게 아니라 손실의 폭이 그냥 고정돼 버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손실의 폭이 딱 고정되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수익의 폭이 딱 고정되고, 이렇게 돼서 마치 선물 선도를 이용한 해칭과 같은 그러한 해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을 다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기초자산, 동일한 만기, 동일한 행사 가격을 가진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을 때, 그죠?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한 경우에 동시에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에는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기초자산의 옵션 만기 시점에서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다. 반대로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한 경우에는 동시에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면 기초자산의 옵션 만기 시점에서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은 막 헷갈리잖아. 근데 풋콜 패러티를 떠올려봐. 풋콜 패러티를 떠올리면 어떻게 돼요? 풋콜 패러티 이렇게 생겼죠? 풋콜 패러티 이렇게 생겼지? 풋콜 패러티를 떠올리면 어떻게 돼요? 풋콜 패러티 앞에 붙어 있는 그 부호를 롱 포지션 플러스를 롱 포지션으로 해석을 하고 마이너스를 숏 포지션으로 해석을 해봐. 그러면 ST 앞에는 지금 플러스가 붙어 있지. ST 앞에는 플러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초 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풋옵션 앞에 PT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잖아.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콜옵션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콜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하면 그러면 수익이 상수값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상수값이 된다. KE-알타우 상수값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저 A번이지. 그죠? A번하고 비교를 해봐.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한 경우에 ST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죠.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고 풋옵션 PT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콜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 가격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랬더니 수익이 상수값이 된다. 그래서 가격 변동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 생각해봐. 이 칠판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 치면 B번하고 정확히 일치해.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한 경우에 마이너스 ST, 그 다음에 마이너스 PT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을 양변을 곱한 경우야. 그래서 동시에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 앞에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면 상수값이 된다. 그죠? 페이오프가 프로핏이 상수값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풋콜 패러티를 떠올리면 이러한 해칭, 두 종류의 해칭,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경우하고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 해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 그죠? 정확히 알 수 있다. 풋콜 패러티의 그 각각의 그 가격 앞에 붙어 있는 플러스 값은 롱 포지션으로 해석하고 마이너스 값은 숏 포지션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풋콜 패러티를 가지고 A와 B를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문자가 왔네. 재난
문자가 왔어요.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는 재난 문자가 왔어요. 네. 나도 익숙해져가지고 이거 대응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네. 오면 끈다. 오면 끈다. 뭐 이런. 와이파이 시작할 때 이 와이파이를 꺼놨는데 꺼도 아무 소용이 없어. 지가 알아서 와이파이를 켜면서 문자가 날아와. 신기해요. 방법이 없어. 자, 뭐 그렇다. 그렇다. 자,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 프로핏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 수익은 SRIT 빼기 ST죠.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 수익은 SRIT 빼기 ST이기 때문에 지금 SRIT라는 값이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SRIT 빼기 ST도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는 값, 불확실한 값, 위험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풋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동시에 콜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그 수익이 이렇게 되죠. 콜옵션, 풋옵션에 롱 포지션 취하게 되면 그 수익이 맥시멈 0,K-SRIT 빼기 PT가 되고 콜옵션에 그 다음에 콜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콜옵션에 롱 포지션 취한 경우의 수익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괄호 열고 맥시멈 0,SRIT 빼기 K 빼기 CT가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친 combined profit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 두 개를 그냥 단순히 더한 거야. SRIT 빼기 ST하고 그 다음에 맥시멈 0,K-SRIT 빼기 PT하고 마이너스 맥시멈 0,SRIT 빼기 K 플러스 CT 이렇게 그냥 쭉 그냥 나열해서 써놓은 거예요. 써놨는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거야. SRIT가 K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SRIT 빼기 ST는 그냥 그대로 살아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PT하고 플러스 CT도 그대로 살아남을 거고, 맥시멈 두 개 저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지. 근데 SRIT가 K보다 큰 경우에는 SRIT를 우변으로 이항해보면 어떻게 돼요? K-SRIT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맥시멈을 보면 0과 음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맥시멈은 0이 돼서 사라진다고. 첫 번째 맥시멈 0돼서 사라져요. 두 번째 맥시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맥시멈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봐. 그러면 SRIT 빼기 K가 양수가 되지. 그래서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 이렇게 된다고. 맥시멈 두 번째 맥시멈이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은 양수인 SRIT 빼기 K가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맥시멈이 사라지고 두 번째 맥시멈은 SRIT 빼기 K가 돼서 제일 처음에 있는 저 SRIT하고 두 번째 맥시멈에서 나온 SRIT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SRIT하고 서로 상쇄가 되고 남는 놈은 이렇게 남게 된다. 그걸 그냥 그대로 써놨네. 중간 단계를 생략하지 않고 그냥 써놨어. 그죠? SRIT 빼기 ST는 그대로 살아남고 그다음 첫 번째 맥시멈이 0이 되니까 첫 번째 맥시멈 대신에 0을 썼고 마이너스 PT 그대로 놔뒀고 두 번째 맥시멈이 SRIT 빼기 K로 살아남는다고 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괄호 열고 SRIT 빼기 K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CT가 살아남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 나도 이거 만들어 놔놓고 어떤 경우에는 뭐 결과를 추격해가지고 한꺼번에 나타내고 어떤 경우는 중앙고장 나타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면서 나도 헷갈려. 자, SRIT가 K보다 작은 경우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맥시멈을 판단하기 위해서 SRIT를 그러니까 if 다음에 있는 저 조건문에서 SRI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봐. 그러면 K-SRIT가 양수가 되죠. 그래서 맥시멈이 어떻게 됩니까? 0하고 양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맥시멈은 K-SRIT, 양수인 K-SRIT 값이 되고 두 번째 맥시멈을 보면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RIT 빼기 K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맥시멈을 보면 0과 음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맥시멈은 0이 돼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값이 SRIT 빼기 ST 그대로 살아남고 첫 번째 맥시멈이 K-SRIT가 되고 마이너스 PT 그대로 오고 두 번째 맥시멈은 0이 돼서 사라지고 플러스 CT가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공통되는 SRIT, -SRIT 서로 상쇄를 시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통적으로 두 경우 모두 K-ST 빼기 PT 플러스 CT가 된다고. K-ST 빼기 PT 플러스 CT가 된다고요. 그죠? 맞나요? 맞잖아. 첫 번째 SRIT가 K보다 큰 경우도 봐도 그죠? K-ST 빼기 PT 플러스 CT가 되고 두 번째 경우 SRI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도 K-ST 빼기 PT 플러스 CT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경우를 나눠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K-ST 빼기 PT 플러스 CT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서 K 다음에 나오는 저놈이 뭡니까?
푸콜 패러티지. 푸콜 패러티가 뭐예요? 스페이스 컬트잖아. 스페이스 컬트. 푸콜 패러티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그 좌변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좌변을 우변하고 같다라고 놓으면 대치를 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r 타우로 바꿀 수가 있겠다고요. 그죠? 마이너스 st 마이너스 pt 플러스 ct는 푸콜 패러티에 의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r 타우잖아. ast 더하기 pt 마이너스 ct가 k 마이너스 r 타우기 때문에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st 마이너스 pt 플러스 ct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r 타우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저 k 다음에 있는 저 세 개의 항을 푸콜 패러티에 의해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r 타우로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요 값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왜 양수겠어요? 2의 음수승, r 양수고 타우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저 마이너스 r 타우는 음수지. 2의 음수승은 1보다 작잖아. 2의 음수승은 1보다 작잖아. 그래프 기억 안 나요? 나 그래프 그려놨는지 모르겠다. 아이, 그래프 안 그려놨네. 그죠? 기억 나야 되는데 내가 몇 번 했는데,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증가하게 돼서 y 절편이 1인 그러한 그래프잖아. 2의 몇 승이라고 돼 있는 거. 아이, 또 꺼졌어. 문자 또 왔나 봐. 아우, 강력한 문자. 오면 모든 걸 중지시키는 강력한 문자가 왔어요. 그죠? 뭐 수고하시기는 한데, 그죠? 정부든 대구광역시청이든 간에 뭐 이런 문자를 보내고 안내를 하고 수고하시긴 한데 조금 불편하네. 할 때마다 와이파이를 꺼놔도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켜지면서 모든 걸 중지시켜 버리는 강력한 문자가 계속 오네. 그죠? 2의 마이너스 알타우는, 그죠? 2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2의 x승은 요렇게 증가를 하는데 여기 y 절편이 1인 그러한 그래프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x 값이 음수이면 1보다 작은 값이 된다고. x 값이 음수이면 1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된다고. 2의 음수승은 1보다 작은 값이야. 그래서 k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원래 k보다 작아지지. k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k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k 빼기 k 마이너스 알타우는 k에서 k보다 작은 값을 뺐기 때문에 양수일 수밖에 없다. 저게 0이 되는 경우는 언제가 됩니까? 0이 되는 경우는 r이나 타우가 0이 되면 되죠. 이자율이 0이 되거나 혹은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0이 돼버리면 2의 0승은 1이 돼서 k 빼기 k 해서 0이 되는 경우죠.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r이 0이 아니고 타우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저 값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k에서 k보다 작은 수를 빼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냥. 그래서 컴바인드 프로핏이 양의 상수값이 돼버린다. 컴바인드 프로핏이 양의 상수값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죠. 기초 자산에만 롱 포지션을 취할 경우에 떠안게 되는 그러한 불확실성, 위험이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제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기초 자산에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프로핏 이퀄 S 라지 t 빼기 S 스몰 t이기 때문에 기울기 1이고 절편 마이너스 ST인 이러한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의 불확실성이 뭡니까? S 라지 t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 값으로서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지. 이게 이 투자자가 직면해 있는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풋옵션에 롱 포지션을 취하고 동시에 콜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해서 합성을 해보면 즉 각각의 S 라지 t 수준에서 파란색 함수의 함수값과 빨간색 함수의 함수값과 보라색 함수의 함수값을 다 더해보면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S 라지 t가 0인 점에서 시작을 하겠죠. S 라지 t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절편들을 그냥 다 더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K 빼기 PT하고 CT하고 마이너스 ST를 다 더하게 되면 이러한 값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값이 K 마이너스 알타우라 그랬잖아. 그죠? K 마이너스 KE 마이너스 알타우라 그랬잖아. K 빼기 CT 마이너스 PT 마이너스 ST가 여기 있잖아. K 빼기 ST 빼기 PT 플러스 CT 이게 K 마이너스 알타우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정확히 저 절편들을 다 더한 값. 그죠? K 빼기 PT 플러스 CT 빼기 ST 그 값이 K 마이너스 알타우라는 거를 바로 앞에서 보였죠. 그래서 K 마이너스 알타우라는 저 값, 양의
값에서 시작을 해서 양의 값에서 시작을 해서 s라지-t가 증가해 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s라지-t가 0과 k 사이에서 증가를 할 때 보라색 선은 그냥 정체가 돼 있고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할 때 빨간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죠. 그래서 증감이 정확히 상쇄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s라지-t가 0에서 k 사이에서 증가를 할 때 증감이 다 상쇄가 돼서 그냥 평평한 k-k-알타우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s라지-t가 k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빨간색 선이 정체를 하고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할 때 보라색 선이 마이너스 1로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 증감이 상쇄돼서 여전히 증가도 하지 않고 감소도 하지 않는, 그래서 평평한 일정한 값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컴바인드 프로핏이 저렇게 하얀색의 양의 상수값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s라지-t가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프로핏이 항상 양의 상수값을 나타내게 버리게 되죠. 그래서 불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지지. 완벽하게 모든 게 다 확실한 값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위험을 제거한 상태가 되는 거지. 이게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콜옵션과 풋옵션을 모두 다 이용해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의 수익은 롱 포지션 취한 경우의 수익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괄호 열고 s라지-t 빼기 st가 되는데, 여기서 s라지-t가 불확실한 값이기 때문에 이 수익도 불확실한 값, 즉 위험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고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면 풋옵션의 롱 포지션 취한 수익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괄호 열고 맥시멈 0,k-s라지-t 빼기 pt가 되고,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맥시멈 0,s라지-t 빼기 k 빼기 ct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두 개를 합친 그거를 이제 여기다 써놨어요. 그리고 요 수익들을 전부 다 합친 combined profit은 그냥 요 놈들을 그냥 다 단순히 더한 거죠. 마이너스 괄호 열고 s라지-t 빼기 st 빼기 맥시멈 0,k-s라지-t 플러스 pt 플러스 맥시멈 0,s라지-t 빼기 k 빼기 ct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얘네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봅시다. s라지-t가 k보다 큰 경우에 어떻게 되죠? 지금 딴 값들은 그냥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똑같은 거고, 맥시멈 두 개, 저놈들이 어떻게 풀리느냐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맥시멈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s라지-t를 우변으로 보내보면 k-s라지-t 값이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첫 번째 맥시멈을 보면 0과 음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맥시멈이 0이 돼서 사라진다고. 두 번째 맥시멈을 보기 위해서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라지-t 빼기 k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맥시멈 값은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인 양수인 s라지-t 빼기 k가 두 번째 맥시멈 값이 된다. 요거를 써보면 괄호를 풀어서 썼어요.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에 저 괄호를 풀어서 쓴 거예요. 마이너스 s라지-t 플러스 st 그대로 살아남고, 첫 번째 맥시멈이 0이 돼서 0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플러스 pt,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시멈은 s라지-t 빼기 k로 살아남고 마이너스 ct 그대로 살아남는 저런 형태가 되는 거죠. s라지-t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맥시멈을 보기 위해서 s라지-t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k-s라지-t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맥시멈, 첫 번째 맥시멈을 보면 0과 양수 중에서 큰 놈은 양수인 k-s라지-t가 돼서 첫 번째 맥시멈은 k-s라지-t로 살아남고, 두 번째 맥시멈을 보기 위해서 if 다음에 있는 조건문에서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s라지-t 빼기 k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맥시멈은 0과 음수 중에서 큰 놈이기 때문에 맥시멈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맥시멈은 0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 수익이 마이너스 s라지-t 플러스 st 마이너스 첫 번째 맥시멈은 살아남아서 k-s라지-t가 되고, 플러스 pt 두 번째 맥시멈은 0이 돼서 사라지게 되고 마이너스 ct를 남기게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s라지-t s라지-t 상쇄되고, 밑에도 마이너스 s라지-t 플러스 s라지-t 상쇄가 되고, 써보니까 두 경우 모두 다 st 더하기 pt 빼기 ct 빼기 k가 된다.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둘 다 공통적으로 st 더하기 pt 빼기 ct 빼기 k가 되죠. 앞에 있는 저 세 항은 정확히 푸콜 패러티의 좌변이죠. 스페이스 커트잖아, 스페이스 커트. 그래서 st 더하기 pt 빼기 ct는 푸콜 패러티에 의해서 k-r타우로 대체를 할 수가 있고, 2의 음수승,
E의 마이너스 알타우, E의 음수승은 1보다 작기 때문에 K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K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K보다 작은 수에서 K를 빼게 되면 음수가 되겠지. K보다 작은 수에서 K를 빼면 음수가 되겠죠. 저게 0이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R이나 타우가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자율이 0이거나 혹은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없어서 0이 돼버리면, 그죠? 그러면 2의 0승이 돼서 1이 돼서 K 빼기 K가 돼서 0이 되는 경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게 K-R타우-K는 음수가 된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사라졌지. 그죠? 처음에 기초자산에만 숏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는 수익이 불확실한 값이었는데, 이렇게 동시에 이 풋옵션의 숏 포지션 취하고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해 버리니까 컨바인 프로핏이 음의 상수값이 돼 버려서 전혀 불확실하지 않은 값이 돼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된다.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프로핏은 마이너스 SRT 플러스 ST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이 ST인 저러한 파란색 선이 되는데, 저 값은 SRT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값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풋옵션의 숏 포지션을 취하면 이러한 빨간색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고, 동시에 콜옵션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이러한 보라색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이 값들을 각각의 SRT 수준에서 각각 이 그래프들의 함수값을 다 더해보면, 그래서 컨바인드 프로핏을 구해보면, 먼저 SRT가 0일 때의 이 함수값들, 즉 절편들 ST, PT, 플러스 PT, K라는 그러한 값에서 시작될 텐데, 그 값이 뭡니까? 자, 봐요. ST, 그죠? 파란색 선, ST. 그 다음에 빨간색 선 보면 PT, K. 그 다음에 보라색 선, C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값이 뭐였습니까? K-R타우 K였지. 이 앞에서. 그죠? ST 더하기 PT 빼기 CT K는 K-R타우 K였잖아. 음의 상수값이죠. 그래서 저 절편 값들을 쭉 더한 값은 이러한 K-R타우 K라는 저러한 상수값에서 시작을 해서 0과 K 사이에서 SRT가 증가를 하게 되면 보라색 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빨간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하고 파란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증감이 서로 상쇄돼서 계속해서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평평한 수준을 나타내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K를 넘어서게 되면 SRT가 K를 넘어서게 되면 이번에는 빨간색 선이 정체되어 있고 보라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할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해서 증감이 또 상쇄가 돼서 계속해서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평평한 선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combined profit은 K-R타우 K라는 저러한 음의 상수값을 보이게 돼서 SRT 값이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항상 똑같은 상수값의 combined profit을 보이게 된다. 음의 상수값인 combined profit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기초자산에만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그러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선도 선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죠? 아니, 처음에 요 케이스 이전에 다뤘던, 그죠?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경우에는 포지션을 이렇게 해칭을 했더니만은 확실한 양의 그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지금 보이는 이거는 확실한 음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잖아. 근데 이런 거래를 왜 합니까? 선도 선물의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냐면 이러한 거래의 목적은 양의 수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자세히 보면 K라는 금액을 은행에 예금을 했다가 K라는 금액을 대출을 받았다가, 그죠? 다시. K-R타우라는 금액을 대출을 받았다가, 그죠? K-R타우라는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그거를 나중에 되갚는 그러한 거래의 현금 흐름하고 똑같죠. 그죠? K-R타우라는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그래서 내수 중에 K-R타우라는 현금 흐름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라지 T 시점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K만큼 갚는 그러한 현금 흐름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그죠? 은행 이자만큼 K-알타오라는 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만큼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했던 그러한 케이스는 뭡니까? 그 K라는 금액을 은행에 예치를 해놨다가, 그죠? 아니, 다시. K-알타오라는 금액을 은행에 예치를 해놨다가 만기에 그 예금을 되찾는 현금 흐름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비용도 들지 않고, 그죠?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 수익만큼, 그러니까 얻게 되는 이자 수익만큼의 금액을 얻으면서 동시에 위험도 완전히 제거하는 굉장히 좋은 거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위험 그 관리 부서 같은 데서 일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러한 전략을 짜가지고 확실한 음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를 해놨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추궁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확실하게 음의 수익을 얻는데 너는 왜 이런 짓을 했니? 이러고 뭐 감봉, 징계 막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설명을 잘 해야 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못하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S라지티 값이 확 커져가지고 이게 원자재라고 해봐요. 원자재를 살 일이 있는데 그죠? 석유를 사야 된다, 원유를 사야 된다. 근데 국제 유가가 확 폭등을 해버리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음의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지금 은행 이자 지급하는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완벽하게 제거를 한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거래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잘 해야 돼. 근데 이걸 항변을 하더라도 안 먹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탈출을 하는 게 상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위험 관리를 못해서 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 설명하면 웬만하면 요즘에는 다 이해를 할 거야. 요즘에 사업하는 사장님들 치고 이런 정도의 상식도 없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라고 믿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려서 또 초과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진도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